이 결혼은 절대 안 된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제발 거짓말이라고 해주세요. 설마 저와 서진이랑 남매라는 겁니까? 행복해야 할 결혼식 날 40년 동안 감춰온 비밀이 드러났습니다. 사랑과 피, 운명의 잔혹한 장난은 결국 웨딩홀을 눈물로 뒤덮었습니다. 재벌가 여회장 한정희가 평생 숨겨온 과거의 비밀, 그리고 그 비밀이 만들어낸 가족의 비극. 지금부터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운명 앞에 선 한 가족의 눈물 젖은 대서사시입니다. 40년 전 버려진 아이, 그리고 피할 수 없는 인연. 사랑과 죄책감, 그리고 세월이 만들어낸 충격적인 반전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시작 전 잠깐의 관심이 평생의 추억을 만듭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서울 강남 한복판에 자리한 오래된 재벌가 저택은 이른 아침부터 분주했습니다. 높은 담장 너머로 보이는 기와 지붕과 현대식 건물이 조화를 이룬 이 집은 30년 넘게 한정희가 지켜온 터전이었습니다. 68세의 정희는 창가에 서서 손질이 완벽한 정원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꼿꼿한 자세와 날카로운 눈빛은 여전했지만 아침 햇살 아래 드러난 주름은 세월의 무게를 고스란히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정원에는 사계절 내내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 있었습니다. 정희가 직접 심고 가꾼 장미들이 담장을 따라 붉게 피어 있었고 연못에는 잉어들이 유유히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정희에게는 평생의 노력으로 일궈낸 소중한 결실이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상견례 준비는 다 되셨죠? 딸 서진이 계단을 내려오며 밝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40의 나이에도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표정을 짓는 서진을 보며 정희는 복잡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물론이지. 내가 그토록 좋다는 사람을 어찌 정성스럽게 맞이하지 않겠니? 정희는 평생을 기업을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25에 아버지가 물려준 작은 무역회사를 물려받아 지금의 대기업으로 키운 것도 정희였고 남편이 심장마비로 급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후 홀로 모든 것을 감당한 것도 정희였습니다. 임원회의에서 남자들 사이에 혼자 앉아 냉정하게 결정을 내리던 모습, 경쟁사와의 치열한 협상에서 한치의 양보도 없이 승리를 거머쥐던 모습들이 정희의 인생을 대변했습니다. 강단 있고 차가운 성격으로 소문났지만 그것은 살아남기 위한 갑옷이었을 뿐입니다. 남자들의 세계에서 여자가 인정받기 위해서는 2배로 강해져야 했고 3배로 냉철해져야 했습니다. 하지만 딸 서진만큼은 그런 차갑고 험한 세상으로부터 보호하고 싶었습니다. 서진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해주었고 좋은 교육을 받게 하고 해외 유학도 보내고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었습니다. 그런 서진이 이제 40이 되어서야 결혼을 하겠다고 나섰을 때 정희는 조금 걱정스러웠습니다. 이미 결혼 정년기를 한참 넘긴 나이였고 주변에서는 노처녀라는 소리까지 들려왔으니까요. 하지만 정희는 딸의 선택을 믿기로 했습니다. 민호 씨가 정말 좋은 분이에요. 성실하고 따뜻하고 저를 정말 소중히 여겨주세요. 어머니도 마음에 드실 거예요. 서진이 설레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볼이 살짝 상기된 모습이 마치 20대 처녀 같아 보였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그래, 내가 좋다면 나도 좋다. 이제 우리 집안도 안정되겠구나. 오후가 되자 집안은 더욱 바빠졌습니다. 오랫동안 정희 곁을 지켜온 김 집사가 직접 음식 준비를 챙겼고 하녀들은 집안 곳곳을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정희는 안방에서 정성스럽게 한복을 차려입었습니다. 진주색 저고리에 자주색 치마,
그리고 돌아가신 어머니가 물려주신 진주 목걸이를 목에 걸었습니다. 드레싱 테이블 거울 앞에 앉아 화장을 하던 정희의 시선이 문득 서랍 깊숙한 곳에 멈췄습니다. 그곳에는 작은 나무 상자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정희는 잠시 손을 멈추고 그 상자를 응시했습니다. 그 안에는 40년 전의 흑백 사진 한 장과 작은 은 목걸이가 들어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첫사랑과 함께 찍은 유일한 사진과 떠나보낸 아기에게 남겨준 것과 똑같은 목걸이였습니다. 어머니, 준비 다 되셨어요? 곧 도착하신다고 연락 왔어요. 서진의 목소리에 정희는 황급히 시선을 돌렸습니다. 응, 금방 간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정희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오늘은 딸의 행복한 날이니까 과거의 아픈 기억은 잠시 접어두어야 했습니다. 오후 4시 정각 현관 앞에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정희는 서진과 함께 현관에서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단정한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으며 인상이 온화해 보였습니다. 바로 민호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민호입니다. 민호는 정중하게 인사를 올렸습니다. 목소리도 차분하고 안정적이었습니다. 정희는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첫인상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저녁 무렵까지 이어진 상견례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민호는 정중하고 예의 바르며 서진을 바라보는 눈빛에서 진실한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대화도 자연스러웠고 정희가 던지는 까다로운 질문들에도 성실하게 답변했습니다. 직업은 건축 설계사였고 나이는 45으로 서진보다 5살 많았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서진이를 잘 부탁드립니다. 정희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서진이 좋은 사람을 만났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모든 이들이 돌아가고 깊은 밤이 되자 정희는 홀로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정희의 마음 한구석은 왠지 모르게 허전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억눌러 두었던 과거의 기억들이 조금씩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술잔을 들어 천천히 기울였습니다. 입안에 퍼지는 쌉쌀한 맛과 함께 40년 전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28배 나이에 첫사랑 박영수와의 사이에서 낳았던 아기, 아버지의 극렬한 반대와 집안의 압박으로 결국 고아원에 맡길 수밖에 없었던 그 아이의 모습이 선명하게 기억났습니다. 내가 지켜주지 못한 아이, 어디선가 잘 살고 있겠지. 정희는 중얼거리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작은 은 목걸이 하나만을 아기 목에 걸어주며 눈물로 이별했던 그날의 아픔이 여전히 가슴 깊숙한 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 아이도 이제 40살이 넘었을 텐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혹시 결혼해서 가정을 꾸렸을지, 행복하게 살고 있을지, 가끔은 자신을 원망하지는 않을지 생각하면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그런 아픈 기억들을 접어두고 싶었습니다. 딸의 행복한 결혼 소식에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고 드디어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정희는 빈 술잔을 내려놓으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우리 집안도 안정되겠구나 라고 중얼거리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상견례로부터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희는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 일찍 회사로 향했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딸 서진이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된다는 사실이 정희에게는 무엇보다 기쁜 일이었습니다. 임원회의에서도 평소보다 온화한 표정을 짓고 있던 정희를 보며 직원들은 조금 놀라워했습니다. 회장님,
오늘 기분이 좋으신 것 같은데요?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희는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우리 서진이가 결혼을 하게 됐거든. 좋은 사람을 만났어. 평소 사생활을 거의 드러내지 않던 정희가 이렇게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었습니다. 한편 서진은 갤러리에서 결혼 준비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웨딩드레스를 고르고 청첩장을 준비하고 신혼여행 계획을 세우느라 하루하루가 행복하게 지나갔습니다. 민호와 함께 있을 때의 서진은 그 어느 때보다 밝고 활기차 보였습니다. 40의 나이에 찾은 늦은 사랑이었지만 그래서 더욱 소중하고 간절했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말에 민호 씨와 함께 정식으로 인사드리러 갈게요. 혼인신고 날짜도 정해야 하고 결혼식 준비도 본격적으로 시작해야죠. 서진이 전화로 말했습니다. 정희는 흐뭇한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그래, 좋다. 민호 씨에게도 안부 전해주고. 그런데 바로 그 주말 운명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토요일 오후 서진과 민호가 함께 저택을 찾아왔습니다. 정희는 평소보다 정성스럽게 차를 준비하고 과일까지 깎아서 내왔습니다. 거실에서 담소를 나누던 중 정희의 시선이 우연히 민호의 목에 멈춰섰습니다. 민호의 목에는 작은 은 목걸이가 걸려 있었습니다. 처음 상견례 때는 정장 셔츠 때문에 보이지 않았던 것이 오늘은 캐주얼한 니트 때문에 목 위로 살짝 드러나 보였습니다. 정희는 그 목걸이를 본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느낌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40년 전 자신이 고아원에 맡길 아기의 목에 걸어주었던 은 목걸이와 똑같은 모양이었습니다. 작은 십자가 모양의 섬세한 조각이 새겨진 그 목걸이는 정희의 어머니가 물려주었던 것이었습니다. 정희는 그것을 2개 만들어서 하나는 자신이 갖고 하나는 떠나보내는 아기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세상에 단 2개밖에 없는 특별한 목걸이였습니다. 정희의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찻잔을 들고 있던 손에서 힘이 빠져 잔이 흔들렸고 차가 조금 쏟아졌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서진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정희는 황급히 정신을 차리며 답했습니다. 아, 괜찮다. 그냥 실수했을 뿐이야. 하지만 정희의 마음은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 목걸이를 보는 순간부터 머릿속이 하얗게 되었고 가슴이 미칠 듯이 뛰었습니다. 설마, 이럴 리가 없어. 우연의 일치일 거야. 정희는 스스로를 달래려 했지만 그 목걸이는 너무나 특별하고 독특해서 다른 것과 착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민호 씨, 그 목걸이 참 예쁘네요. 어디서 구하셨어요? 정희가 최대한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민호는 무심코 목걸이를 만지며 답했습니다. 아, 이거죠?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어려서부터 계속 차고 있던 건데. 그 말을 들은 정희는 더욱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려서부터 차고 있었다는 것은 그것이 유아기부터 가지고 있던 물건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정희의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어 가고 있었습니다. 혹시 고아원에서 주신 건가요? 정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고아원 원장님께서 제가 갓난아기였을 때부터 차고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마 친어머니가 남겨주신 것 같다고. 그 순간 정희는 세상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고아원 갓난아기 때부터 친어머니가 남겨준 것. 모든 조건이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정희는 간신히 태어난 척하며 대화를 이어갔지만 속으로는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어머니의 유품이군요. 정희가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민호는 슬픈 표정을 지으며 답했습니다. 네,
저에게는 유일한 어머니의 흔적이에요. 평생 간직하고 싶어서 항상 차고 다녀요. 서진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며 안쓰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호 씨 정말 고생 많이 하셨겠어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 없이 자라기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서진의 따뜻한 말에 민호는 감사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정희의 머릿속은 완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만약 민호가 정말 자신의 아들이라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한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딸이 자신의 아들과 결혼을 하려고 하는 것이니까요.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단순한 우연의 일치일 거야. 정희는 애써 부정하려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확신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목걸이는 너무나 특별했고 민호의 나이와 출신 배경까지 모든 것이 일치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얼굴이 너무 창백해 보이는데. 서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정희는 황급히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괜찮다. 그냥 조금 피곤할 뿐이야. 하지만 정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손도 계속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호도 정희의 상태를 걱정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일찍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결혼 준비 이야기는 다음에 다시 하죠. 정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겨우 답했습니다. 그래, 그러자. 오늘은 좀 몸이 안 좋은 것 같다. 서진과 민호가 돌아간 후 정희는 홀로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가슴이 미칠 듯이 뛰었습니다. 그 목걸이를 본 순간부터 계속된 충격으로 정신이 혼미했습니다. 설마, 정말 설마. 정희는 계속해서 중얼거렸지만 현실은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서둘러 안방으로 올라가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둔 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자 40년 전의 흑백 사진과 작은 은 목걸이가 나왔습니다. 민호가 차고 있던 것과 똑같은 목걸이였습니다. 정희는 그 목걸이를 손에 들고 오열했습니다. 이럴 리가 없어. 하지만 현실은 잔혹했습니다. 모든 증거들이 한 가지 끔찍한 진실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딸이 사랑하는 남자가 바로 자신이 40년 전에 고아원에 맡긴 아들이라는 것을. 정희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해서 뒤척이며 민호의 목걸이 생각만 했습니다. 새벽 5시가 되어서야 정희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내려왔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둠에 쌓여 있었지만 정희의 마음은 그 어둠보다도 더 깊은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럴 리가 없어. 분명 내가 착각한 거야. 정희는 스스로를 위로하려 했지만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이미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목걸이는 너무나 특별하고 독특해서 다른 것과 착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민호의 나이, 고아원 출신이라는 배경까지 모든 것이 일치했습니다. 월요일 아침 정희는 평소보다 일찍 회사에 나갔습니다. 비서에게 은밀히 지시를 내렸습니다. 김민호라는 사람에 대해 자세히 조사해봐. 출생 기록부터 성장 과정까지 모든 것을 알아봐야 해. 절대 비밀을 보장하고 신중하게 처리해. 비서는 정희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사무실에 앉아서도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중요한 계약서를 검토하고 있었지만 글씨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민호의 모습과 그 목걸이 생각뿐이었습니다. 임원회의에서도 평소와 달리 멍하니 있는 모습을 보이자 임원들이 걱정스러워했습니다. 회장님, 몸이 안 좋으신가요? 상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희는 황급히 정신을 차리며 답했습니다. 아니다. 그냥 개인적인 일로
조금 신경 쓸 일이 있어서 그래. 계속 진행해. 하지만 정희의 목소리에는 평소의 카리스마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서진은 여전히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갤러리에서 전시회를 준비하면서도 결혼 생각에 들뜬 모습이었습니다. 직원들에게도 곧 결혼해요라며 기쁜 소식을 전했고 모든 사람들이 축하해 주었습니다. 서진에게는 이번 결혼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처럼 느껴졌습니다. 언니, 정말 행복해 보여요. 민호 씨가 그렇게 좋으세요? 갤러리 직원이 물었습니다. 서진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응, 정말 좋아. 이렇게 마음이 편안한 사람은 처음이야. 나이가 40이 되어서야 진짜 사랑을 만난 것 같아. 화요일 오후 정희에게 조사 결과가 들어왔습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서류 봉투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요청하신 자료입니다. 상당히 민감한 내용이라 특별히 신중하게 처리했습니다.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사무실 문을 잠그고 혼자 남은 정희는 천천히 서류를 펼쳤습니다. 김민호, 1980년 3월 15일 출생. 서울시 중구 소재 성모고아원에서 생후 3개월에 입소. 입양 기록 없음. 18세까지 고아원에서 성장 후 독립. 건국대학교 건축학과 졸업. 현재 건축설계사무소 운영. 정희의 손이 더욱 심하게 떨렸습니다. 출생 연도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1980년 바로 정희가 아기를 낳은 해였습니다. 그리고 성모고아원. 정희가 아기를 맡긴 바로 그 고아원이었습니다.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아, 하나님. 정희는 중얼거리며 주저앉았습니다. 서류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고아원 입소 당시 소지품 목록에 소형 은 목걸이라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정희가 아기에게 남겨준 바로 그 목걸이였습니다. 정희는 그 자리에서 오열했습니다. 40년 동안 그리워했던 아들을 다시 만났지만 그 만남이 이렇게 잔혹한 형태일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딸이 사랑하는 남자가 바로 자신의 아들이라니. 이보다 더 끔찍한 운명이 또 있을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정희는 계속해서 중얼거렸습니다. 운명의 장난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잔혹했습니다. 그동안 민호를 보며 왠지 모르게 친근감을 느꼈던 것도, 그의 인상이 어딘가 익숙했던 것도 이제야 이해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핏줄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정희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회사 일은 더 이상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안방으로 올라가 다시 한번 그 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40년 전 첫사랑 박영수와 함께 찍은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사진 속의 영수는 젊고 수려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호의 모습과 놀랍도록 닮아 있었습니다. 눈매, 코, 입술. 세월이 흘러 변했지만 기본적인 골격은 그대로였습니다. 정말 영수 닮았구나. 정희는 눈물을 흘리며 중얼거렸습니다. 그 순간 현관에서 서진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정희는 황급히 사진과 서류들을 상자에 넣고 서랍에 숨겼습니다. 거울을 보니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정희는 찬물로 얼굴을 씻고 진정을 시킨 후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어머니, 오늘 일찍 들어오셨네요? 서진이 밝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정희는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응, 몸이 좀 안 좋아서 일찍 왔어. 서진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정희를 살펴봤습니다. 어머니,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여요. 병원에 가보실래요? 서진의 관심에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다. 그냥 피곤할 뿐이야. 그런데 너는 왜 왔니? 아, 민호 씨와 결혼 날짜 정했어요.
다음 달 둘째 주 토요일로 하기로 했어요. 어머니께 말씀드리려고 왔어요. 서진이 기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정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다음 달이라고?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진은 정희의 반응을 이상하게 여기며 물었습니다. 왜요? 너무 빠른가요? 저희는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어서요. 나이도 있고. 정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한 달 안에 이 끔찍한 상황을 어떻게든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에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딸에게 진실을 말한다면? 그러면 서진은 얼마나 큰 충격을 받을까요? 어머니, 왜 아무 말씀이 없으세요? 서진이 다시 물었습니다. 정희는 간신히 정신을 차리며 답했습니다. 아, 미안. 갑자기 어지러워서. 좋다. 다음 달이면 좋지. 하지만 정희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결심이 서고 있었습니다. 이 결혼은 절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비록 딸이 크게 상처받더라도 진실을 알려야 한다는 것을, 그것이 어머니로서 해야 할 마지막 의무라고 생각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정희는 여전히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마음과 딸의 행복을 지켜주고 싶은 마음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했습니다. 밤마다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며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지만 쉽게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도 정희는 평소와 달리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중요한 회의 중에도 멍하니 있는 모습을 보이자 임원들이 더욱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괜찮으신가요? 병원에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상무가 다시 한번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다고 했잖아. 정희가 평소보다 날카롭게 대답했습니다. 스트레스와 고민 때문에 신경이 예민해져 있었습니다. 임원들은 더 이상 묻지 않고 조심스럽게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서진은 결혼 준비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웨딩드레스 피팅을 하고 결혼식장을 예약하고 청첩장을 제작하느라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민호와 함께 신혼집도 알아보며 행복한 미래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말에 민호 씨와 함께 신혼집 보러 가려고 해요. 같이 가실래요? 서진이 전화로 물었습니다. 정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답했습니다. 그래, 함께 가자. 어떤 곳인지 보고 싶구나. 토요일 오후 세 사람은 함께 강남의 한 아파트를 보러 갔습니다. 고급 아파트 단지였고 인테리어도 깔끔하게 잘 되어 있었습니다. 서진은 신이 나서 여기저기 둘러보며 민호와 즐거운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기 거실이 정말 넓네요. 소파는 여기에 두고 텔레비전은 저쪽 벽에. 서진이 행복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민호도 미소를 지으며 서진의 이야기에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래, 좋은 생각이야. 이곳에서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꾸려보자. 그런데 정희는 그 모든 대화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민호를 볼 때마다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저 사람이 바로 자신이 40년 동안 그리워했던 아들인데 지금 딸과 결혼을 하려고 하다니. 이보다 더 아이러니한 상황이 또 있을까요? 아파트를 둘러본 후 근처 카페에 앉았습니다. 서진과 민호는 결혼 후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고 정희는 조용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정희가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민호 씨, 그 목걸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려주실 수 있나요? 정희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민호는 조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진도 이상하다는 듯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목걸이요? 아, 이건 말씀이시군요. 민호가 목걸이를 만지며 답했습니다. 사실 이것에 대해서는 아는 게 별로 없어요. 고아원 원장님께서 제가 갓난아기였을 때부터
차고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고아원 원장님이 뭐라고 하셨나요? 정희가 더 자세히 물었습니다. 민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친어머니께서 저를 고아원에 맡기면서 남겨주신 유일한 유품이라고 하셨어요. 아마 저를 기억하라는 의미에서 남겨주신 것 같다고. 그 말을 들은 정희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정확히 그 이유로 목걸이를 남겨준 것이었습니다. 언젠가 아이가 자신을 찾을 수 있도록, 그리고 자신이 아이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머니, 왜 갑자기 목걸이에 관심을 가지세요? 서진이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정희는 황급히 변명했습니다. 아, 그냥 워낙 독특해서 궁금했을 뿐이야. 시장에서 파는 것 같지 않더라고. 맞아요. 정말 독특해요. 십자가 모양인데 조각이 아주 섬세하게 새겨져 있어요. 민호가 목걸이를 빼서 보여주었습니다. 정희는 그 목걸이를 보는 순간 또다시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40년 전 자신이 직접 만들어서 아기에게 선물한 바로 그 목걸이였습니다. 혹시 고아원에서 다른 정보는 없었나요? 친어머니에 대한 단서 같은 것 말이에요. 정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원장님께서도 미안해하시면서 당시에는 기록을 제대로 남기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친어머니가 누구인지, 왜 저를 고아원에 맡기셨는지 전혀 모르거든요. 민호의 목소리에는 아련한 그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친어머니에 대한 궁금증이 많았어요. 어떤 분이실까? 왜 저를 키우지 못하셨을까? 지금은 어떻게 사시고 계실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거든요. 정희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바로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이 자신의 아들인데 그 아들이 평생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살아왔다는 사실이 너무 아팠습니다. 동시에 그 아들과 딸이 사랑하는 사이라는 현실이 정희를 절망하게 했습니다. 그래도 이제는 서진이라는 좋은 사람을 만나 새로운 가족을 만들게 되어서 기뻐요. 민호가 서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서진도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민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정희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실례지만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정희가 급하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간 정희는 거울 앞에서 오열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하나님, 왜 이런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정희는 중얼거리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은 초라하고 비참해 보였습니다. 평생을 강하게 살아온 자신이 이렇게 무력해진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다시 자리로 돌아온 정희는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서진과 민호의 다정한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저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행복해하고 있는데 자신만이 이 끔찍한 진실을 알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얼굴이 너무 창백해 보이는데요. 서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정희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괜찮다. 조금 피곤할 뿐이야. 집으로 돌아온 후 정희는 혼자 거실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었습니다. 딸에게 진실을 말하면 서진은 큰 충격을 받을 것이고 민호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대로 두면 더 큰 비극이 벌어질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어떻게? 정희는 계속해서 중얼거렸습니다. 40년 전 아기를 포기했던 것이 이렇게 돌아올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운명의 장난치고는 너무나 잔혹했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또다시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끝없는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시간은 흘러가고 있었고 결혼식 날짜는 점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정희는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진실을 말해야겠다고. 결혼식이 불과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희는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이 끔찍한 비밀을 혼자 감당할 수 없었고 무엇보다 이런 결혼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비록 딸과 민호가 큰 상처를 받더라도 진실을 알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말해야 할지가 문제였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남자는 너의 오빠다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 말을 들은 서진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을지 상상만 해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민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생 그리워했던 어머니가 바로 앞에 있었는데 그 어머니의 딸과 사랑에 빠진 자신의 운명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정희는 며칠 동안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을지 고민했습니다. 서진에게만 먼저 말할까, 민호에게만 먼저 말할까, 아니면 둘 다 불러서 함께 말할까? 어떤 방법을 선택해도 결과는 비극적일 것 같았습니다. 마침내 화요일 저녁 정희는 서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진아, 내일 저녁에 집으로 와라.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 정희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무겁고 진지했습니다. 서진은 어머니의 달라진 톤을 느끼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혹시 아프신 건 아니죠? 아프지는 않다. 그냥 결혼 전에 너에게 꼭 해야 할 말이 있어서 그래. 민호 씨도 함께 데려와. 정희가 답했습니다. 서진은 어머니의 진지한 목소리에 약간 불안해졌지만 결혼 축복에 관한 이야기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수요일 저녁 서진과 민호가 함께 저택을 찾아왔습니다. 정희는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가족 식사라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혹시 진실을 말한 후에 서진이 집을 나가버리면 다시는 이런 시간을 가질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음식이 특별히 푸짐하네요.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서진이 밝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정희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그냥 너희 결혼을 앞두고 맛있는 것 좀 해주고 싶어서. 식사 중에도 정희는 계속 서진과 민호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다정하게 서로를 챙겨주는 모습, 행복하게 웃는 모습들이 정희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저렇게 행복한 두 사람에게 곧 끔찍한 진실을 말해야 한다니. 정희는 식사를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식사를 거의 안 하시네요. 어디 아픈 거 아니에요? 민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다. 그냥 입맛이 없을 뿐이야. 식사가 끝나고 거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정희는 서진과 민호 맞은편 소파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미칠 듯이 뛰었고 손이 떨렸습니다. 이제 정말 말해야 하는 순간이 왔습니다. 서진아, 민호 씨, 너희에게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겠다. 정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진과 민호는 정희의 진지한 표정을 보며 긴장했습니다. 혹시 결혼을 반대하시는 건 아니죠? 서진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희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너희는 결혼해서는 안 돼. 그 말을 들은 서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지난번에는 좋다고 하셨잖아요. 민호도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희는 잠시 눈을 감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민호 씨, 그 목걸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말해주세요.
고아원에서 들은 이야기 말이에요. 민호는 왜 갑자기 목걸이 이야기가 나오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정희의 간절한 표정을 보고 답했습니다. 원장님께서 제가 생후 3개월 정도 되었을 때 고아원에 맡겨졌다고 하셨어요. 그때 이 목걸이를 차고 있었다고. 친어머니가 남겨주신 유일한 유품이라고. 생후 3개월. 정희가 중얼거렸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정희가 아기를 고아원에 맡긴 것도 생후 3개월 때였습니다. 어머니, 왜 자꾸 민호 씨 목걸이에 관심을 가지세요? 서진이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목걸이를 꺼냈습니다. 서랍에서 가져온 것과 똑같은 목걸이였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정희가 목걸이를 두 사람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서진과 민호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호의 것과 똑같은 목걸이였습니다. 어머니, 이것은... 서진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민호도 자신의 목걸이와 정희의 목걸이를 번갈아 보며 당황했습니다. 40년 전에 만든 목걸이입니다. 세상에 단 2개밖에 없는.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나는 내가 갖고 하나는 내가 낳아서 고아원에 맡긴 아기에게 주었습니다. 그 순간 거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서진과 민호는 정희의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민호 씨, 당신은 1980년 3월에 태어났죠? 성모고아원에. 정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호는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정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당신은 내 아들입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거실은 완전한 정적에 쌓였습니다. 서진은 무슨 소리인지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표정을 지었고 민호는 충격에 빠져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그게 무슨... 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40년 전 나는 첫사랑과의 사이에서 아이를 낳았다. 하지만 집안의 반대와 여러 사정으로 그 아이를 키울 수 없어서 고아원에 맡겼어. 그때 이 목걸이를 아기 목에 걸어주었지. 정희가 오열하며 말했습니다. 그럼 민호 씨가... 서진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그래, 민호는 내 아들이고 너의 오빠야. 정희가 눈물을 흘리며 고백했습니다. 그 순간 서진은 비명을 지르며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안 돼요. 그럴 리 없어요. 어머니, 거짓말이라고 말해주세요. 민호는 충격에 빠져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정희는 계속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40년 동안 숨겨온 비밀이 마침내 드러났지만 그 결과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참혹했습니다.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진 후 거실은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조용했습니다. 서진은 소파에서 일어나 벽에 기댄 채 심하게 떨고 있었고 민호는 여전히 소파에 앉아 멍한 표정으로 정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눈물을 닦으며 두 사람의 반응을 지켜봤습니다. 어머니, 정말 그런 거예요? 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직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그래, 내가 거짓말할 이유가 뭐가 있겠니? 민호는 여전히 아무 말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평생 그리워했던 어머니를 찾았다는 기쁨과 사랑하는 사람이 자신의 여동생이라는 충격이 동시에 밀려와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목걸이를 만지작거리며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안 돼요. 이럴 수는 없어요. 서진이 중얼거리며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저는 민호 씨를 사랑해요. 정말 사랑한다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서진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정희는 딸의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서진아, 진정해. 엄마도 이 상황이 얼마나 힘든지 안다. 하지만 진실은 진실이야. 우리가 받아들여야 해. 받아들이라고요? 어떻게 받아들여요? 서진이 울부짖으며 소리쳤습니다. 저는 내일이라도 민호 씨와 결혼하고 싶어요. 평생을 혼자 살다가 이제야 진정한 사랑을 찾았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제 오빠라니. 이게 말이 돼요? 민호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서진아, 목소리가 쉬어 있었습니다. 나도 너를 정말 사랑해. 이렇게 될 줄 몰랐어. 민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럼 우리 그냥 결혼해요. 서진이 민호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결혼하고 아무도 모르게 살아요. 어머니만 입 다물고 계시면 돼요. 정희는 깜짝 놀라며 서진을 말렸습니다. 서진아, 그건 안 돼. 너희는 남매야. 그런 관계로는 절대 살 수 없어. 왜 안 돼요? 우리는 몰랐잖아요. 서로 모르고 자란 남매가 뭐가 문제예요? 서진이 흥분하며 소리쳤습니다. 우리 사이에는 진짜 사랑이 있어요. 이런 사랑을 포기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민호가 서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서진아, 우리는 안 돼. 어머님 말씀이 맞아. 우리는 남매야. 민호의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호 씨까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서진이 민호의 손을 뿌리치며 소리쳤습니다. 저는 민호 씨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정말로. 정희는 딸의 절규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옳은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진실을 말해야 했고 이런 관계는 지속되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서진아, 엄마도 마음이 아프다. 하지만 이것만은 안 돼. 절대 안 돼. 정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호도 내 아들이고 너도 내 딸이야. 엄마로서 너희 둘 다를 지켜야 해. 민호가 갑자기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제가 어머님의 아들인가요? 정말로? 민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평생 그리워했던 어머니를 찾았다는 기쁨과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래,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40년 동안 그리워했던 내 아들. 정희가 눈물을 흘리며 답했습니다. 미안하다, 민호야. 정말 미안해. 엄마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민호는 그 말을 듣고 주저앉았습니다. 평생의 소원이 이루어졌지만 그 대가가 이렇게 클 줄은 몰랐습니다. 어머니. 민호가 처음으로 정희를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정말 저를 찾고 계셨던 거예요? 매일 밤마다 생각했다. 너는 어떻게 자라고 있을까? 행복하게 살고 있을까? 언젠가 엄마를 원망하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들로 평생을 살았어. 정희가 오열하며 고백했습니다. 서진은 그런 모습을 보며 더욱 절망했습니다. 어머니와 민호 사이의 40년간의 그리움을 보니 자신의 사랑이 얼마나 이기적인지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다른 방법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남매인지 확실하게 확인해 볼 수는 없어요? 서진이 마지막 희망을 품고 물었습니다. 정희는 침실로 올라가서 그 오래된 나무 상자를 가져왔습니다. 안에서 40년 전 민호의 아버지와 찍은 사진을 꺼냈습니다. 이 사람이 민호의 아버지야. 박영수, 내 첫사랑이었어. 민호는 사진을 보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사진 속의 남자는 자신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눈매, 코, 입술. 세월의 차이를 고려하면 거의 똑같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이분이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와 너무 닮았어요. 서진도 사진을 보고는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민호와 사진 속 남자는 정말로 부자지간임이 분명했습니다. 이제 믿어지니? 정희가 슬픈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호는 정말 내 아들이고 너의 오빠야. 이것은 운명이 우리에게 준 시험인 것 같아. 서진은 바닥에 주저앉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싫어요. 정말 싫어요. 왜 이런 일이? 모든 희망이 사라진 절망적인 울음소리였습니다. 민호도 서진 옆에 앉으며 등을 토닥였습니다. 서진아, 우리는 이제 남매로 살아야 해. 힘들지만 받아들여야 해. 민호의 목소리도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민호야. 정희가 아들을 부르며 다가갔습니다. 엄마가 정말 미안하다. 40년 동안 너를 혼자 두고 그리고 이런 상황까지 만들어서. 민호는 정희를 바라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원망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그리움과 안타까움이 더 컸습니다. 어머니, 왜 저를 고아원에 맡기셨어요? 정말 어쩔 수 없었던 거예요? 정희는 40년 전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집안의 극렬한 반대, 경제적인 어려움, 사회적 편견들, 그 모든 것들이 어린 정희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짐이었다는 것을, 그래서 울면서 아기를 고아원에 맡길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하지만 하루도 너를 잊은 적이 없어. 성공한 것도 모두 언젠가 너를 찾았을 때 부끄럽지 않은 어머니가 되기 위해서였어. 정희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40년 만에 이루어진 모자 상봉이지만 그 기쁨은 딸의 사랑을 포기해야 하는 아픔과 뒤섞여 있었습니다. 운명이 준 가혹한 시험 앞에서 세 사람은 그저 눈물을 흘릴 뿐이었습니다. 결혼식 당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원래라면 서진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었어야 할 하루였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정희는 새벽부터 잠들지 못하고 창가에 서서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수백 명의 하객들 앞에서 이 결혼을 막아야 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서진은 이틀 전부터 집에 들어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진실을 알게 된 후 충격에 빠져 친구 집에서 지내고 있다고 연락만 왔을 뿐 정희와는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민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습니다. 정희는 딸과 아들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이런 충격적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정희는 서둘러 한복을 차려입었습니다. 오늘 결혼식장에 가서 이 모든 상황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비록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가족의 치부를 드러내야 하지만 이 결혼만은 절대 이루어져서는 안 되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한복을 매만지며 정희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평생을 살면서 이렇게 힘든 순간이 또 있었던가 싶었습니다. 결혼식장은 이미 화려하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서진이 그토록 꿈꿔왔던 아름다운 결혼식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하얀 장미꽃으로 장식된 버질로드, 우아한 샹들리에, 정성스럽게 차려진 피로연장. 모든 것이 완벽했지만 정희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모든 준비가 헛되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 미안함과 죄책감이 몰려왔습니다. 하객들이 하나둘씩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정희의 회사 임원들, 서진의 친구들, 그리고 각계의 인사들이 축하를 위해 찾아왔습니다. 회장님, 축하드립니다. 따님이 정말 좋은 분을 만나셨네요. 이렇게 아름다운 결혼식은 처음 봐요. 사람들의 축하 인사가 정희에게는 고문처럼 느껴졌습니다. 고맙습니다.
정희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곧 벌어질 일들을 생각하며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곧 자신이 폭로할 충격적인 진실을 듣게 될 것이라는 생각에 손이 떨렸습니다. 신부 대기실에서 서진은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화장을 한 얼굴은 아름다웠지만 눈빛은 생기를 잃고 있었습니다. 메이크업 아티스트는 신부님, 조금 더 밝은 표정을 지어주세요. 오늘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잖아요 라고 말했지만 서진은 미소를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어 보였습니다. 정말 이대로 끝나는 건가? 서진은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틀 전까지만 해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신부가 될 예정이었는데 이제는 모든 것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지만 마음은 이미 장례식장에 온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한편 신랑 대기실의 민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턱시도를 입고 있었지만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친구들이 야, 결혼식 날인데 왜 이렇게 안 좋아 보여? 신랑이 이러면 어떻게 해라고 걱정스럽게 물어봤지만 민호는 제대로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목걸이를 만지작거리며 복잡한 심정에 빠져 있었습니다. 형들, 미안해. 조금만 혼자 있게 해줘. 민호가 친구들에게 부탁했습니다. 혼자 남은 민호는 목걸이를 만지작거리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40년 동안 그리워했던 어머니를 찾았지만 그 대가가 이렇게 클 줄은 몰랐습니다. 평생의 사랑을 포기해야 한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오후 2시 결혼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수백 명의 하객들이 자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웅장한 결혼 행진곡이 울려 퍼지고 신랑 민호가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정희는 맨 앞줄에 앉아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지만 끝까지 지켜봐야 했습니다. 곧이어 신부 입장 음악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진이 아름다운 웨딩드레스를 입고 버질로드를 걸어 나왔습니다. 하객들은 모두 일어서서 박수를 쳤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신부네요.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예쁜 신부는 처음 봐요. 곳곳에서 감탄사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딸의 아름다운 모습과 동시에 곧 벌어질 참혹한 상황을 생각하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꾹 참고 지켜봤습니다. 서진이 단상에 올라 민호 옆에 섰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지만 예전 같은 다정한 눈빛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대신 슬픔과 절망이 가득한 시선이었습니다. 하객들은 그런 분위기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여전히 축하의 박수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주례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신랑 김민호 군과 신부 한서진 양의 결혼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 좋은 날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장엄한 목소리가 식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정희는 가슴이 미칠 듯이 뛰었습니다. 이제 정말 말해야 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온몸에서 식은땀이 났습니다. 평생을 살면서 이렇게 떨려본 적은 없었습니다. 혼인서약을 하기 전에 이 결혼에 이의가 있는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례의 관례적인 멘트가 나왔습니다. 보통은 아무도 대답하지 않는 형식적인 질문이었습니다. 하객들도 조용히 앉아서 다음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 앞에서 가족의 비밀을 폭로해야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잠깐, 정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며 외쳤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식장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정희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무슨 일이지?
왜 갑자기? 여기저기서 의아해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님? 주례가 당황한 표정으로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서진과 민호도 창백한 얼굴로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둘 다 이 순간이 올 것을 알고 있었지만 막상 닥치니 더욱 절망스러웠습니다. 이 결혼은 절대 안 됩니다. 정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하객들이 더욱 크게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왜 갑자기? 신부 어머니가 왜 저러지? 여기저기서 의아해하는 목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회장님, 무슨 일이시죠? 정희의 회사 임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희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목소리를 높여 외쳤습니다. 저 두 사람은 남매입니다. 순간 식장 전체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정희의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들은 서진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습니다. 서진아. 민호가 서진을 부축하며 외쳤습니다. 식장은 완전한 혼란에 빠졌습니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어떤 이들은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기도 했습니다. 남매라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주례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정희는 눈물을 흘리며 계속해서 외쳤습니다. 민호는 제가 40년 전에 낳아서 고아원에 맡긴 아들입니다. 서진의 오빠예요. 그 순간 식장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뭐라고? 말도 안 돼. 이게 무슨 일이야? 40년 전의 아들을? 하객들의 놀란 목소리들이 사방에서 터져나왔습니다. 식장은 완전한 혼란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서진은 민호의 품에서 울부짖으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왜 이런 식으로, 왜 여기서? 목소리가 쉬도록 울고 있는 딸의 모습을 본 정희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민호도 눈물을 흘리며 서진을 안고 있었습니다. 웨딩드레스와 턱시도를 입은 두 사람의 모습이 너무나 비극적으로 보였습니다. 하객들은 여전히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남매라는 거예요? 40년 전 아들이라니.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나요? 드라마에서나 보던 일이. 곳곳에서 충격에 빠진 목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미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고 어떤 사람들은 휴대폰으로 이 상황을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정희의 회사 임원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무슨 일인지 파악하려 했습니다. 정희는 그 모든 시선과 수군거림을 받으며 주저앉았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40년간 숨겨온 비밀이 이렇게 잔혹한 방식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이 결혼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평생을 강하게 살아온 정이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무력하고 비참했습니다. 민호는 서진을 부축하며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모든 분들 죄송합니다. 결혼식은 취소됩니다. 민호의 목소리는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평생 꿈꿔왔던 결혼식이 이런 식으로 끝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마이크를 통해 울려 퍼진 그의 말에 식장은 더욱 큰 술렁임에 휩싸였습니다. 하객들은 더욱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결혼식이 취소된다고? 도대체 무슨 일인 거야? 정말 남매라는 게 사실인가?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서로에게 물어봤지만 명확한 답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주례는 어찌할 바를 모르며 당황해하고 있었고 식장 직원들도 이런 상황을 처음 겪는 듯 우왕좌왕했습니다. 서진은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로 식장을 뛰쳐나갔습니다. 긴 드레스 자락이 바닥을 쓸며 흩날렸지만 서진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서진아, 기다려. 민호가 뒤따라 나갔지만 서진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정희도 서둘러 딸을 쫓아갔습니다. 하객들이 그 뒤를 따라 나오며 계속해서 수군거렸습니다. 식장 밖 주차장에서 서진은 차에 기대어 오열하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웨딩드레스는 눈물과 화장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정성스럽게 준비했던 메이크업도 완전히 망가져 있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저에게? 서진의 절규하는 소리가 주차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마치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절망적인 울음소리였습니다. 서진아. 정희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어머니를 보자마자 더욱 격하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세요. 저한테 가까이 오지 말라고요. 어머니는 왜 살아계세요? 왜 그때 저를 낳지 않으셨어요? 서진이 원망 섞인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그랬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이런 고통스러운 일은 차라리 제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정희는 딸의 원망하는 말을 들으며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자신이 낳고 키운 딸에게 이런 말을 듣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서진아, 엄마도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어. 정말 몰랐다고. 엄마도 고통스러워. 민호도 다가와 서진의 곁에 앉았습니다. 서진아, 나도 너만큼 고통스러워. 평생 사랑할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내 여동생이라니. 민호의 목소리도 울음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운명이 있을 줄 누가 알았겠어.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해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서진이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저는 민호 씨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정말로. 답을 찾을 수 없는 절망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정희는 딸과 아들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가족으로 살아야 해. 힘들겠지만 받아들여야 해.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이야. 가족이라고요? 서진이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40년 동안 없었던 오빠를 어떻게 오빠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제가 사랑했던 사람을, 제가 결혼하려던 사람을 어떻게 오빠라고 불러요? 민호가 서진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서진은 손을 뿌리쳤습니다. 손대지 마세요. 이제 우리는 그럴 수 없잖아요. 서진의 말에 민호는 더욱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거부가 이렇게 아플 줄은 몰랐습니다. 그 순간 식장에서 나온 하객들이 하나둘씩 주차장으로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세 사람을 보며 계속해서 수군거렸습니다.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네요.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일이. 불쌍해 보여요. 40년 전 아들이라니.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나요? 정희는 사람들의 시선을 받으며 더욱 위축되었습니다. 평생을 당당하게 살아온 자신이 이렇게 초라하고 비참해 보인 적은 없었습니다. 경제계의 철의 여왕이라고 불렸던 자신이 이렇게 무너져 있다니. 자존심도 체면도 모두 바닥에 떨어진 기분이었습니다. 민호가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나는 떠날게. 서진이가 어머님과 함께 지낼 수 있도록. 민호의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과 체념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호야. 정희가 놀라며 아들을 붙잡았습니다. 40년 만에 만났는데 또 떠난다고? 엄마는 이제 너를 놓고 싶지 않아. 그게 최선인 것 같아요. 민호가 슬픈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서진이와 어머님이 평안하게 지낼 수 있다면 나는 그걸로 충분해요. 서진은 그런 민호를 보며 복잡한 감정에 빠졌습니다. 사랑했던 사람이 자신 때문에 또다시 떠난다는 사실이 마음 아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를 붙잡을 수도 없는 현실이 더욱 괴로웠습니다. 밤이 깊어가는 주차장에서 세 사람은 각자의 상처를 안고 서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 서진의 웨딩드레스를 흩날렸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쓸쓸하고 비극적으로 보였습니다. 서진아, 민호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나는 정말 떠나는 게 맞을까? 40년 동안 찾던 어머니를 만났는데 서진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민호 씨, 아니 오빠. 처음으로 오빠라고 부르는 서진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담긴 고통이 느껴졌습니다. 오빠도 40년 동안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살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또 떠난다면 그게 정말 답일까요? 서진의 말에 민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희가 두 자녀 사이로 걸어와 그들의 손을 각각 잡았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엄마가 40년 전에 용기가 있었다면, 너를 지켜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정희의 목소리도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서진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저도 어머니를 원망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이 마음을, 이 사랑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민호가 서진의 다른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서진아, 우리 시간이 필요해. 서로를 남매로 받아들일 시간이, 그리고 이 사랑을 가족애로 바꿀 시간이. 정희는 두 자녀의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선택이 만든 상처는 하루아침에 치유될 수 없다는 것을.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럼 우리 천천히 시작해보자. 진짜 가족이 되는 연습을. 정희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40년의 빈 시간을 채우는 건 불가능하겠지만 앞으로의 시간만큼은 함께할 수 있잖니. 서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해보죠. 쉽지 않겠지만. 민호도 동의했습니다. 우리 세 사람이 진짜 가족이 되는 날까지. 세 사람은 서로를 조심스럽게 껴안았습니다. 사랑하는 연인에서 가족으로의 전환, 그 어려운 여정이 이제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운명이 준 가혹한 시험이었지만 세 사람은 서로를 포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사랑의 형태는 바뀌었지만 그 사랑 자체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운명이 준 가혹한 시험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가족의 사랑. 사랑의 형태는 바뀌었지만 그 진심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40년의 아픔과 그리움, 그리고 새로운 시작. 한정희와 서진, 민호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감동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감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신다면 더욱 감동적인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는 또 어떤 가슴 뭉클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까요?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